4월 4일 금요일 광면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이번 회차 특성급 부산 광역시장배 대상경주가 부산 교차에서 펼쳐지다 보니까 특성급 강급자들이 총 부산으로 출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회차 이어서 이번 회차도 특성급은 좀 약한 편성이 짜졌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전 회차 경주보다 이번 회차가 더 강자들이 많이 빠진 모양새라는 점에서 다소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다소 좀 신중함 요구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전 회차 결승전 솔직히 성락성의 몸싸움을 한번 기대해 봤었습니다. 타종전으로 얼마든지 승벽발에 나갈 수 있는 성락성이라는 점에서 황승호 뒷자리 한번 꿰차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었는데, 쫓아가지 못하면서 성낙성이 좀 다소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황승호하고 김옥철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회차 과연 더 쉽게 짜진 결승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성낙성이 과연 얼마만큼 제기량발에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편성 경주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회차 3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김관희, 윤민우, 노영균, 전경호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관희, 윤민우, 노영균, 전경호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몇몇 인터뷰를 살펴보면 김관희, 박현성, 박성현, 박준성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대륙권 나갔었던 김관희의 반바퀴 시속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끝까지 주도력발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전경호, 김배영, 손재우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주도력발에 나갔었던 전경호도 빠른 시속감 발에 나가면서 끝까지 주도력발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관희, 윤민우, 노형균, 정경호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좀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면 특성급 13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면 특성급 13라운드입니다. 강자 빠진 편성 배정받은 김태범이 과연 과거 함께 훈련했었던 25기 동기생 김용규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전에 1호 경주 김용규가 넘어서지 못하면서 상당히 좀 경주가 어렵게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김태범, 김용규를 활용해 나가는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전에 고전했었던 것을 김태범도 봤죠.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김태범 입장에서는 김용규 활용해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김관희를 앞에다 두고 경주를 풀어 나가는 경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김관희가 점수가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다가오는 등급 사정 심사 때는 김관희 아무래도 우수로 강급될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뭔가 승부욕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종을 때 컨디션만 놓고 보면 대회를 이끌어 나갔었던 김관희의 선행감이 상당히 좋았어요. 선취이 모두 가능한 김관희라는 점에서 김태범, 김관희 활용해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협공은 동기생이자 과거 김포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김태범하고 김용규 동갑내기 친구들입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태범하고 김용규의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범하고 김용규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종훈 때도 컨디션이 괜찮았었던 김관희가 힘을 쓰고 김태범이 몰가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전 작전 가능하죠. 김태범이 최석윤과 호흡 맞춰 나갈 이유는 없고, 윤민우와 호흡 맞춰 나갈 이유는 더욱 없습니다. 정춘교와 호흡 맞춰 나갈 이유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태범 입장에서는 쉽게 짜진 편성에서 동기생인 김용규라든지 김관희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김용규와의 협공 가능성이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 3복승 2돌 중심으로 하는 전략의 안정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석윤도 홈이 끌어서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직전에 차 컨디션 괜찮았었던 최석윤 후미에서 귀에 노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3차권에선 최석윤의 선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변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시속감이 빠른 경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성철이 힘을 쓰고 최석윤, 정춘교, 윤민우 순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최석윤이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좀 과감하게 노려본다면 최석윤하고 정춘교 신사팀 협공한 동반 입장 가능하죠. 윤민우도 마크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윤민우도 이제 점수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수급 강급
충분히 생각을 해야 돼요. 뭔가 이런 편성에서 승부욕을 발휘해 나갈 수밖에 없는 윤민우라는 점에서 이변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최석윤하고 정충현입니다. 최석윤하고 윤민우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들 중심으로도 삼복승 공략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쉽게 짜여진 편성인 만큼 김태범하고 김용규의 동반 입상 김건희가 힘을 써서 버텨내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4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김홍일이 힘을 쓰고 문희덕이 몰고 가게 된다면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이 자리 잡고 받아가거나 김두영이 힘을 쓰는 견제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홍일하고 문희덕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재림의 직선 추입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김홍일의 선행 정도는 문희덕의 홈런권 마크 정도는 이재림이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나가면서 이들을 한꺼번에 넘어서는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재림의 직선 추입이 상당히 좋아요. 하지만 본인만 넘어서는 이영 연대세력 이영구까지 한꺼번에 좀 불러들이기는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재림의 직선 추입이 통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홍일을 살짝 넘어서는 경주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7번이 김홍일이 힘을 쓰고 문희덕이 쫓아갔었을 때는 이재림이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나가는 이재림하고 김홍일의 동반 입상 쭉 견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쫓아갈 수 있는 문희덕입니다. 쫓아 나서게 된다면요. 아무래도 이재림하고 문희덕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재림하고 김홍일과의 전략적인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버텨낼 수 있는 김홍일이라는 점에서 이재림하고 김홍일의 동반 입상 이재림하고 문희덕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삼복승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라고 한다면 김홍일이 힘을 쓰게 된다면 문희덕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병도 마크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홍일이 문희덕과 협공 김홍일이 김병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경주 상황에 따라서 삼복승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 또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재림이 가면 이영구가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성용까지 노려보게 된다면 삼복승에서 노조선으로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홍일의 뒷자리는 문희덕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홍일하고 문희덕의 협공 가능성은 나란히 자리 잡을 가능성은 기본적인 전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면 특성급 경주 중에서는 14라운드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김홍일하고 문희덕의 협공이라든지 이재림하고 이영구의 협공으로 맞대결 충분히 가능한 만큼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5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객관적인 기량은 손재영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주드럭매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재영의 강공승부 기대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재영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원신재라든지 김영섭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신재도 직전에서 1호 경주 때 직선에서 차가 나오면서 이변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전에도 선전 펼쳐나갔었던 원신재 확실하게 컨디션이 좋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손재영도 원신재를 배제하고 경주 펼쳐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손재영하고 원신재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신재도 직선 추입이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복승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재영하고 원신재 동반 입장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손재영 입장에서는 원신재를 좀 노골적으로 견제 나가기 위해서는 김영섭을 뒤에다 붙이는 경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국 최대 선후배 사이인 두 선수 김영섭도 마크되면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는 따라 나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재영의 뒷자리 김영섭이 밀착 막혀 나가는 경주도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손재영하고 김영섭의 동반 입상은 기본적인 전략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원신재가 직선에서 또 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손재영도 이를 배제하고 간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손재영과 원신재 동반 입장 쪽 수성하고 김포 요즘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두 선수의 연합이 우선이다 말씀드리면서 손재영하고 김영섭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요 손재영이 원신재를 챙겨 나가게 된다면 원신재 뒷자리는 18기 동기생 윤현준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수성과 김포 완승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손재영이 완벽하게
강력하게 김포를 견제해 나가고 김영섭을 뒤에다 붙였을 때는 김영수가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3차권 진입은 가능한 상황인 만큼 함께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에서 손재영하고 원신재 동반 입장 유리할 것 같습니다. 손재영하고 김영섭의 동반 입장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 있죠. 김영수의 선행을 손재영이 몰고 가려고 하고 원신재 뒷자리를 김영섭이라든지 윤현준이 쫓아 나서는 경우가 되게 된다면 김영섭이 간 보려고 하다가 승부 타임 조절에 나가죠. 손재영이 짧게 가져가려고 하게 된다면 원신재가 직전의 차처럼 직선에서 차가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영섭이라든지 윤현준과 동반 입장도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손재영이 주드럭매서 앞서 나가고 있고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만, 원신재하고 윤현준의 동반 입상, 원신재하고 김영섭 정도는 함께 생각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강자 피한 손재영 주드럭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신재, 김영섭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원신재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6라운드입니다. 성락송 직전회차 결승전에서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만큼은 편성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황정현이라든지 홍희철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끊어먹기 나서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해결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선행감 괜찮은 성락송이라는 점에서 홍희철을 뒤다 붙이거나 노영균의 뒤를 끊어먹기 나서면서 취입 나서게 된다면 홍희철 입장에서는 노영균은 직선에서 크게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홍희철이 후미권 막혀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견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성락성하고 홍희철의 동반 입상 기대해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노영균의 선행감이 괜찮기 때문에 성락성이 끊어먹기 나서게 된다면야 노영균 활에 나갈 수 있는 성락성의 직선 취입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노영균 정도는 세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희철을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는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성락성과 홍희철의 동반 입상, 성락성과 노영균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위대로 간다면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접 성락성이 힘을 쓰게 된다면 황정현도 3차권 진입 정도는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노영균의 뒷자리를 정상민이 밀착 막혀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성락성, 노영균, 정상민으로 이어지는 삼복승도 충분히 배제는 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에서 성락성이 유리한 만큼 홍희철, 황정현과 홍희철, 노영균과 연합은 기본이 돼야 된다. 그 중에서도 홍희철과 협공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락성이 아무래도 결승 진출이 달려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힘을 쓰는 작전보다는 아무래도 빼앗으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노영균이 세게 돌아 나가거나 민성계 선행을 노영균이 활용해 나가면서 정상민을 뒤다 붙이게 된다면 성락성이 오히려 힘든 겨져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노영균이 민성기를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노영균이 정상민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배당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성락성이 활용해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자칫 타이밍 제다가 고전하게 된다면 노영균하고 민성기입니다. 노영균하고 정상민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락성 인정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희철, 노형균 중에서는 홍희철과 협공 가능성이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면 특성급은 여기까지입니다. 강자들이 부산 지역 광역시장배 대상에 총출정하다 보니까 광면 특성급이 직전 회차보다 더 약한 편성이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삼복승에서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서 접근해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